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또 관계 있는 그 중요한 정황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중국 이야기, 흥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항복판에서 미국제 M1A2 전차가 중국군 도색을 하고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신형 전차를 팔기라도 한 것일까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의 한 도시에서 미국제 M1A2 전차가 중국군 사막색 도색을 한 채 트레일러에 실려 어디론가 이동하는 사진이 중국 군사 포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진 촬영자는 이동하던 중에 시내에서 트레일러에 실려 이동하는 이상한 전차를 보았고 이를 촬영해 QQ 등 중국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전차는 영락없이 미국제 M1A2 전차였는데요. 무려 3대의 M1A2 전차가 트레일러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차가 중국이 59식 전차를 개조해 만든 M1A59라는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진 속 전차는 보기륜 숫자가 최소 6개 이상으로 59식 전차보다 훨씬 크며 주포와 포탑 형상도 기존에 공개된 M1A59 전차와 많이 다른 모습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M1A2S 전차 가운데 후티 반군이 노획한 전차 일부를 중국이 적성장비 연구용으로 밀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이 재발절인 것인지 이 사진은 QQ.com 등 중국 온라인에서 빠르게 삭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중국, 누가 봐도 중국이죠. 뭐 중국 한자로 뭐 출입 금지 이런 것도 적혀져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 고속도로 입구 들어간 톨게이트 같아요. 이 톨게이트에 큰 트레일러들이 세대가 연이어서 있고 그 트레일러 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거대한 탱크가 지금 세대가 각각 한 대씩 이렇게 실려 있는데 이 탱크 이렇게 보면 기동륜이 있고 보기륜이 있는데 보기륜 제가 세보니까 7개예요. 7개. 그런데 이 보기륜 7개는 미국 M1 에이브람스 전차 보기륜 7개고 그리고 이 뒷모습, 이 측면 이거 누가 봐도 미국 M1A2 전차예요. 그래서 과거 이제 중국이 자신들이 지금 뭐 주력으로 쓰지 않는 59식 전차 그걸 살짝 뭐 껍데기 좀 개조해가지고 M1A59라는 그런 뭐 적성 장비 어그레스 용도로 이렇게 좀 썼던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덩치라든지 이 보기륜 숫자 그거는 59식 전차는 보기륜이 5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덩치죠. 그리고 엔진 배기구 형상 또 위치 이 모든 걸 봤을 때 이건 M1A59가 아니고 진짜 M1A2 전차다 라고 이제 거의 뭐 단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전차를 사고 팔고 할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국은 미국의 전차를 연구를 해서 미국에게 대항하려 할 텐데 이거를 미국이 겨우 전차 세대를 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중국에 들어갔냐? 아마도 미국이 사우디에 판매를 했던 그 전차가 지금 사우디 남부의 예멘에서 그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고 그 후티 반군이 또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고 사우디도 또 역시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후티 반군이 노획한 사우디의 전차 또는 이 부패한 이 사우디 군 장교 또는 장군이 후티 반군에게 뭐 뒤로 이제 돈을 받고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 참 황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후티 반군이 이걸 얻었고 또는 중국이 얻게끔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 이걸 사왔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그러면 왜 중국은 이걸 사왔을까? 일단 미국의 M1 전차가 세계 최강의 방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차를 사왔으면 당연히 이 안에 포탄도 들어있을 것이고 물론 미국이 자신들이 쓰는 M1 전차 같은 경우는 열화 우라늄 장갑에 열화 우라늄 탄자가 들어가 있는 포탄 이런 거 쓰지만 사우디에 판매한 거는 열화 우라늄 버전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첨단 복합 소재 등을 활용한 이 장갑 기술 이런 것도 좀 뜯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더 핵심적인 건데
미국이 대만에 M1A2 전차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M1A2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대만의 M1A2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대만이 그걸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후티 반군을 통해서 미국의 전차, 사우디에 판매를 했던 이 미국제 M1A2, 이 에이브람스 전차를 이렇게 후티 반군을 통해서 얻어서 연구하려고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후티 반군이 우리 한국제 현궁 이 대전차 미사일도 지금 쓰고 있고, 뭐 K1, K2, K3, 뭐 K6 이런 K계열 각종 소총 기관총도 지금 쓰고 있고, 최근에는 K400 세열 수류탄까지 쓰고 있고, 막 이런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톡홀름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우리 한국에게 항의도 했었습니다. 왜 분쟁 지역에 자꾸 무기 파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한국이 후티 반군에 무기를 판 게 아니고 사우디나 이 중동 지역에 팔았던 무기가 후티 반군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전투를 통해서 노획을 해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서 후티 반군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는데, 특히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뭐 이 동영상도 좀 인터넷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이동하는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까지도 우리 현궁 미사일 가지고 쏴버렸던 뭐 이런 영상도 있을 정도로 현궁 아주 성능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쟁 지역에서 자꾸 사용되는 거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뭐 성능 좋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또 고무적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티 반군, 즉 그 예멘 지역이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덩치의 전차까지 지금 밀수를 해서 중국에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구멍이기 때문에 그 구멍을 중국이 이렇게 활용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과거 우리나라도 했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이 통로로 활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모사드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북한이 이라크에 팔았던 북한의 주체포 이런 거 이제 우리 국정원이 모사드 지원 받아서 수입해 오기도 하고, 또 북한군하고 똑같은 뭐 T-60이라든지 이런 전차들 다 그런 쪽을 해서 수입해 와서 우리도 적성 장비 연구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많은 정보가 새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거 정말 우리와 심각하게 연결되는 사건인데 보시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미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9대의 대형 수송기가 한국에 들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공수부대가 입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요코타에 배치된 미 공군 C-130J 수송기 9대가 편대를 구성해 오늘 오전 오산 공군기지로 들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도쿄 인근 요코타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374 공중수송비행단 소속의 C-130J 30 수송기 9대는 한국 시간 오늘 오전 9시 52분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를 이륙해 일본 중부를 관통했고, 기후현 일대에서 9대 밀집 편대 대형을 갖춘 뒤에 시마네현 상공을 통과해서 한반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9대의 기체 가운데 선도기인 기체번호 15-5817은 한국 시간으로 12시 55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ADS-B 신호를 송출했고, 나머지 8대는 동해상에서 ADS-B를 껐습니다. 이들 편대가 그대로 오산으로 들어왔다면 현재 오산에는 9대의 C-130J 수송기가 전개된 것인데요. 이는 어제 전해드렸던 요코타 일대 대규모 전략수송기 전개 상황과 맞물려 대단히 심각한 신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어제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는 네이비실의 해외 발진 거점으로 자주 사용되는 도보 공군기지, 그리고 미 태평양 육군 신속기동부대의 발진 거점인 알래스카 엘멘도르프와 하와이의 히캄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대형 수송기들이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이번 C-130 전기가 이 대형 수송기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지 면밀한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아까 사진 보셨죠? 뭐 수송기 9대가 정말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사진, 마치 무슨 뭐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게 실제 벌어진 상황이고 바로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상황이고, 제가 이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 시간쯤에는 아마 우리 오산 공군기지에 다 착륙을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 이 시간에는 아직 착륙을 안 한 시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12시 55분에 착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이게 만들고 있는 이 시간이 12시 10분이에요. 아직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9대 중에서 한 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린위치 표준 시간 03시 55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12시 55분에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한다 라고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나머지 8대는 이 동해상에서 시마네 해안을 지나서 여기서 다 꺼버렸어요. 그래서 오산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는 제가 오산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정황상 오산으로 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그 9대가 붙어 있는 그 사진은 일본 기후현 상공인데, 그 기후현이 이제 오사카 북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일본 전국 시대를 평정하고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 다이묘죠. 그 오다 노부나가가 통치하던 바로 곳이 바로 기후현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상관이었죠. 그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세력을 다 이어받아서 도요토미가 결국 일본을 이제 전국을 통일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기후현을 통과하고, 그리고는 이제 쭉 서진해서 이렇게 시마네현 상공, 바로 시마네는 또 뭐냐면은 정말 기분 나쁜 곳이죠. 시마네는 독도를 시마네 현 그 소속이다라고 발표하는 바로 그 작자들 아닙니까? 그 시마네현 상공을 지나서 동해상에서 ADS-B를 8대는 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황이 여러 가지 정황들하고 집중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유추가 가능한데, 일단 C-130J 수송기 한 대에는 완전 무장한 병력 90명, 90명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C-130J 9대가 왔기 때문에 9981, 800여 명, 최대 800여 명, 그래서 적당히 보면은 한 800명 정도의 공수부대를 싣고 왔을 수 있는 겁니다. 최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북한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가 고조되던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일본 이 도쿄 북쪽 기타 간토 지역에서 800명의 대규모 공수 훈련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군사 TV를 통해서 알려드렸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800명이에요. 바로 그게 6월 17일에서 6월 26일까지 벌였던 공수 훈련이었고, 또 그 이전 달에는 5월 4일이죠. 또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이 수송기들이 대규모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했었어요. 그 수송기들이 바로 지금 이 수송기고, 또 이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 날로부터 바로 하루 전이죠. 어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7월 14일이죠. 어제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6대의 대형 수송기, 전략 수송기가 들어왔다. 그 중에 한 대는 오산으로 왔다 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대는 C-17, C-5 같은 아주 미 공군 소속의 전략 수송기고, 4대는 미 공군 수송사령부가 임차한 민간 항공사의 그 수송기예요. 보잉 747, 그리고 777, 767 이런 대형 기체들이 이제 다 와서 뭔가를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 내렸던 장비를 지금 싣고 오산으로 왔던지, 그러려면 어제 바로 오산으로 와서 내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좀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어쨌든 아니면은 그 장비와 함께 그 장비를 운영하는 병력을 태우고 왔던지 이 케이스가 아닐까. 그러면은 오늘 오산에 이렇게 9대의 C-130J 수송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공수부대가 한국으로 들어왔던지, 그 대규모 공수부대와 함께 어제 일본 요코타에 수송해왔던 어떤 그 특별한 특수전용 장비를 같이 싣고 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6월 달에 북한하고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 시점에서 또 부산에 그 와킨스라고 하는 대형 수송선이 블랙호크 헬기들을 대량으로 하역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이 주한미군이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헬기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전에서 침투할 수 있는 침투 자산들 많이 있고 이제 병력까지 들어왔을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미국이 뭘 준비하길래 이렇게 수송기들이 왕창 들어왔을까요? 병력일까요? 장비일까요? 그냥 비행 훈련일까요? 저는 병력이고 특수 장비였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우리 한반도에 뭔가 변화되는 일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기세등등하게 필리핀의 영토와 영해를 유린하며 주권 침해를 일삼던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조여오자 필리핀에 친하게 지내자는 화해 메시지를 보내 주목됩니다. 중국 외교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4일 필리핀 테오도로 록신 외무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를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필리핀 측에 중국과 필리핀은 우호적인 이웃이며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며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이는 중국과 아세안의 노력으로 남중국해 상황이 안정됐는데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분란을 일으키며 첨단 함정을 파견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며 남중국해 안정을 해치고 있다라면서 이는 미국이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도발을 하는 것으로 아세안 각국은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펴고 나왔습니다. 왕의 이 같은 러브콜은 전날 필리핀 주요 언론을 통해 필리핀이 일본제 장거리 방공 레이더를 구매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를 감시하고 여기서 얻은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등 미일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작년에 필리핀령 T2섬을 포위해 관공선을 납포하거나 위협하고 야간에 필리핀 영해에서 필리핀 선박을 침몰시키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해상 민병을 동원해 필리핀 선박을 공격하고 약탈해 왔는데요. 필리핀 내 반중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에서의 이 왕녀의 이 같은 러브콜을 필리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어제 일본 관련한 중요한 뉴스가 필리핀 내부에서 나왔어요. 이제 각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일본이 필리핀에다가 탐지거리 한 600에서 800km 되는 장거리 대공 방공 레이더를 3대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파는 것도 정말로 돈 다 받고 판 게 아니고 거의 공짜에 가까운 차관을 필리핀에게 주고 그 차관으로 이걸 구매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일본이 레이더 3개 그냥 거의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필리핀이 섬이 이제 그 루손섬을 비롯해서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북쪽에 있는 루손섬 끝단, 그리고 중단, 그리고 남쪽에 있는 섬 하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를 이렇게 배치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남중국해 남쪽 이런 식으로 600에서 800km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필리핀에 화상회의를 신청해서 필리핀 외무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사이좋게 잘 했었어야죠. 필리핀 선박 침몰시 들이받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행위를 필리핀에게 해왔고 필리핀이 지금 실효적 지배 또는 필리핀의 영해라고 거의 누가 봐도 확실시되는 그런 것까지도 중국은 자신들의 영역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필리핀과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디펜던스급 가브리엘 기포드라는 이 LCS 연안전투함 이런 것들 보내가지고 계속 항행의 자유작전 해주고 있는 것을 중국은 대단히 이제 비난하면서 그 안정을 해치는 거야. 우리하고 손잡고 미국을 물리치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아무튼 필리핀 이런 허짓거리 수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이 자신들의 영해 그리고 도서 영토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 국제 협력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